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부터 PUBS 뉴스 진행을 맡은 채널 PNU 기자 이현수입니다. 효원인에게 유용하고 알찬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이 등록 오류를 방지하겠다며 올해부터 신입생의 등록금 카드 납부를 폐지해 논란이입니다. 신입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장 몇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입학이 가능한 건데요. 신입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온 등록금 수납 방법 변경 안내문. 신입생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입생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현금과 신용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턴 반드시 현금으로만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2010년 우리 대학이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도입한 이후 14년 만입니다. 공지를 확인한 신입생들 사이에선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신입생은 카드 납부 시에만 할부 결제를 할 수 있었는데 카드 납부가 금지되면서 할부라는 선택지가 사라진 겁니다.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장학금도 신입생의 경우 사전에 등록금을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 등록금 납부 이후 환급을 받도록 하는 구조. 결국 신입생들은 최소 168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한 번에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행정 처리가 빨라져서 좋겠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더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등록금 납부 방식을 변경한 대학 본부는 신입생 충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 오류를 줄이기 위해 카드 납부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2024학년도 등록금 수납 과정에서 은행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로 신입생 등록이 반영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카드 납부 금지가 너무 급작스럽게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또 학교 측이 사전에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입생 등록금 수납 방식이 변경됐다는 내용을 홈페이지 내 아주 간략한 설명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고 별도 문자가 없어서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교육부 역시 대학에서 등록금 현금 납부만을 운영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지만 우리 대학 신입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 이에 대해 대학 본부는 기존의 카드 수수료만큼 확보된 금액으로 다른 학내 인프라를 개선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PUBS 뉴스 송채은입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사회관 개축공사의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많은 학내 구성원들의 기대를 모았는데요. 당초 발표했던 내용과 달리 여전히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데다 올해 초 예정됐던 공사 착수까지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도 3월로 미뤄지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영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사회관 개축 사업. 기존 사회관과 성악관으로 나누어진 사회과학대학의 공간을 한 곳으로 모으고 지하엔 서고를 마련해 고질적인 도서관 포화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선정돼야 했을 시공사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로 예정됐던 착공 일정도 다음해 3월까지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 이대로라면 2027년 준공, 2028년 개관 및 입주 계획 역시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대학이 꼽은 문제 원인은 사회관 공사에 앞서 2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던 학내 주요 대형 공사들이 각종 변수로 인해 차질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IT관 공사에선 당초 분석 결과와는 다른 집안 문제가 나타나며 준공 일자가 연기됐는데 사회관 공사 기간 동안 IT관을 대체 공간으로 활용하려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시설과 담당자는 현재 캠퍼스 내 많은 공사가 연기되거나 어려운 점이 많다며 사회관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회관 설계도 발표 당시 예원정을 흡수해 부지를 넓히려고 했던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결국 앞으로 사회관을 사용해야 할 학생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이제 사회관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사회관이 올해 재건축이 된다라는 말도 없고 공사를 총괄하는 우리 대학 시설관은 학생들에게 빨리 좋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는 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원활한 학사 운영과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공사 일정 관리와 소통이 시급해 보입니다. PUBS 뉴스 서영채입니다. 베리어 프리,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없애는 시설과 정책을 뜻합니다. 우리 대학 박물관이 이러한 베리어 프리와 문화재 지정 추진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관한 박물관에는 현재 베리어 프리 시설이 없는 상태인데요. 시설을 개선하려면 외관 훼손이 불가피해 문화재 지정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도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된 박물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재개관한 우리 대학 박물관. 캠퍼스 중앙녹지 조성과 함께 오랜 공사 끝 새 출발을 알렸는데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장애인은 출입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베리어 프리 시설이 전무한 겁니다. 우리 대학 박물관입니다. 보시다시피 외부는 모두 계단식인데요. 휠체어를 탄 사람은 입구로 들어설 수도 없습니다. 내부 역시 본관 1층과 2층이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만 이어져 있습니다. 이에 올해 초 우리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베리어 프리 시설 설치를 요청했지만 실효성 있는 시설이 마련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우리 대학은 박물관의 외관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두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현재 박물관은 국가등록 문화유산 지정을 목표하고 있는데 박물관 외부에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 외관이 훼손되면 문화유산 지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박물관은 엘리베이터에 대한 고려 없이 1955년 최초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건물 손상은 불가피합니다. 외곽 뒷부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지금 2층 전시시설의 일부 구간을 통로 확보를 위해서 지금 변경을 또 시켜야 되는 노후 건물의 2층 이상 건물들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박물관은 이제 약간 구조상 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시설 마련 과정에서 외관 훼손을 최소화한다면 문화유산 지정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는데 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건물의 일부 변형이 승인됐기 때문입니다. 국가전통문화유산이 된다고 해서 현대적인 기능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어렵다면 1층 경사로 설치나 전동 계단용 휠체어 마련이 대안으로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베리어 프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각종 시설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학 박물관 관계자는 건물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 관리를 위한 우리 대학 박물관의 타협점 모색과 시설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PUBS 뉴스 이혜원입니다. 학점 포기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취득한 학점을 성적표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점 지우개로도 불리는데요. 최근 서울 주요 4년제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부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학점 포기제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가에서는 학점 경쟁조차 불리해진다는 불만이 나오는데요. 저희 채널 PNU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서울 주요 4년제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10여 년 전 사라진 학점 포기제가 부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점 포기제는 수업을 다시 들어 학점을 갱신하는 재수강 제도와 달리 취득한 학점을 없애는 것으로 학점 지우개로도 불립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고려대가 필수 전공을 제외한 최대 6학점까지 성적을 삭제할 수 있는 학점 포기제를 지난해 3월 도입한 데 이어 한양대도 올해 3월부터 학점 포기제를 시행합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총학생회가 학점 포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대학 본부에 요구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점 포기제를 도입한 한 대학 학사과 담당자는 학사 유연화 정책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대학 교육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전공 자율화의 하나로 학점 포기를 통해 다양한 전공의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점 포기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학점 포기제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 대학권에서는 학점 경쟁조차 불리해진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학점 포기제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학점은 누구에게나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 낮은 학점을 지우는 것으로부터 전반적인 학점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높은 학점만 우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대학원 진학할 때 학점이 많은 요소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취업할 때도 다른 서울권 학교에 비해서 A 비율이 낮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해서 실제로 지역과 수도권 대학 간 학점 격차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도입된 비대면 수업과 절대평가로 인해 이미 상당한 상황. 대학 알림이에 공시된 2023 대학별 전공 과목 성적 분표를 보면 전체 학생 중 A 학점 비율이 높은 곳은 주로 서울권 대학인 반면 거점 국립대의 경우 부산대학교를 포함해 5곳에 불과합니다. 가장 높은 대학과 가장 낮은 대학 간의 A 학점 비율 격차가 2배에 달하는 겁니다. 학점 포기제는 대학 교육의 본질을 해친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한양대 박지호 교수는 올바른 학문 발전과 연구 경쟁력을 위해 성과 측정 및 평가는 엄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북대의 경우 학점 포기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수업에 불충실할 수 있고 평가 권위가 상실되고 나아가 대학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며 학점 포기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늘어나던 학점 포기제가 2014년 대학가에서 자취를 감춘 건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른바 취업용 성적표의 무분별한 발급을 막기 위해 성적 분포 적절성을 재정지원대학 선정 기준으로 내세우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표가 삭제되고 학점 포기제가 속속 도입되면서 학점을 둘러싼 대학생들의 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PBS 뉴스 이현수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4일 우리 대학 앞 부마민주항쟁로에서도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는 우리 대학 재학생 20여 명이 참석했으나 극우단체와 보수 유튜버 500여 명가량이 현장에서 과도한 욕설과 몸싸움을 벌여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에 맞서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연 우리 대학 학생들과 부산대 민주동문회는 부마 항쟁의 성질을 모욕하는 이들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돌을 우려한 우리 대학의 시설물 보호 요청으로 현장에는 경찰 2천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17일 미국의 NGO 단체인 더 시드 오브 홉 파운데이션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하버드 등 미국 주요 대학 및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우리 대학 총장실에서 체결됐으며 협약 이후 레베카 김 하버드대 교목의 한국어 강연도 진행됐습니다. 우리 대학은 SOH와의 협력을 고등교육 교류 활성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의 좋은 발판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부산 시립시민도서관은 오는 3월 11일까지 2025 원부건 부산 올해의 책 시민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는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온라인 투표는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 및 초, 중, 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투표는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가능합니다. 부산 시립시민도서관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를 선정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부산대학교 언론사 채널PNU가 2025학년도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취재팀, 영문뉴스팀, 영상제작팀, 방송뉴스팀, 양산 밀양제작팀으로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부산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채널PN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효원인 여러분 감사합니다.